안녕하세요. 정원에 부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 필리핀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8년 전에 여행을 다녀왔던 기록입니다. 필리핀은 3천만 헥타르고 3,358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카달로그어를 씁니다.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19개의 비공식 보조어를 씁니다. 저는 아들과 단독으로 여행 중이었고요. 이번에 기록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작년 3월 22일자로 필리핀도 입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공항이 썰렁하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파이널 센츄리에 있는 비담뱀 보호구역. 여기는 아나콘다같이 큰 뱀이 있어요. 사람도 잡아먹고 막 가축도 잡아먹고 그러는 곳인데, 그곳에 비담뱀 보호구역에 다녀왔던 이야기와 또 역사가 100년도 넘는 필리핀의 국보급 문화재 세부의 산타니오 성당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타니오 성당은 1565년에 레가피스에 의해서 세워진 성당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당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마르켄 폴로가 직접 가져온 십자가가 또 그곳에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1519년에 스페인을 출발해서 2년 동안 항해를 거쳐서 1521년 세부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장이었던 라프라프와 싸움에서 져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카톨릭 전파를 위해서 445년 전에 세워진 동상들이 아직도 그 석상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산토마리오 성당은 16세기 초 스페인 총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유서 깊은 필리핀 최초의 성당입니다. 400년간 파손과 화재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1790년 다시 재건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산토니오 성당에 아기 예수상이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손상이 전혀 없어서 이 사람들은 기적의 수호신이라고 부르면서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화려하고 또한 고색 찬연한 멋스러움이 있는 성전입니다. 유럽 내부의 성당과 많이 닮았다 그래요. 이곳에는 마켈란젤로가 가져온 40cm 규모의 아기 예수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세부의 여왕에게 이 예수상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예수상을 필리핀 유명 인사들이 유지들이 한 번씩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옷을 입히는 전통적인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시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약 6페소의 그 초를 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런 숙제와 좌절의 시간이 위로와 용기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이 촛불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 기도가 그들의 앞길을 밝힐 수 있는 기도가 되달라고, 그리고 이제 삶의 고난에 지쳐서 무거워진 그 발걸음이 이제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기쁜 발걸음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축복을 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선인 최초로 필리핀을 다녀왔던 사람이 있어요. 조선 23대 순조 때에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도 없고 버선도 없고 바지도 입지 않고 이렇게 치마처럼 두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조했던 사람들이 너희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도 이 사람들은 마카웨 그러면서 바다를 가리키면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9년 동안 이 사람들의 출신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순득에게 보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떤 사람이 조정에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몸과 얼굴이 검어서 마치 팔이 긴 원숭이 같이 보였다. 이제 조선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를 가리키면서 막가회 하고 떠들어대기만 하고 한마디도 말을 통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청나라하고 친했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이 유구인들, 이 사람들 유구인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청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마 여성국 사람일 것 같다. 그런데 그 외에는 거기서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성국이라는 건 알았는데 여성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전남 신안에서 이제 우회도에 살면서 흑산도에 홍어를 잡아서 다른 지역에 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1800년대 12월에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여러 나라의 섬을 전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여행했던 그런 기록들을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산정약용을 알죠? 그 다산정약용 학자의 형이 또 다산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학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한 점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홍어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카오, 난징, 또 난징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의주로 가서 한반도 전체를 돌아서 3년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장기간 최장거리를 필요했던 조선인 최초의 조선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약전이 이 사람한테 이제 호를 네가 하늘 아래 처음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호까지 내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과 또 기억력과 탐험심과 언어 학습력 또한 생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화폐 개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마카파를 데리고 문순득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문순득이 이 여성국의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9년 만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 최초의 필리핀 통역사가 바로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벼슬까지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조실록에 그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풍랑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풍습을 익히고 문화를 경험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훗날에 글쓰기를 아주 잘하는 정약용 형의 학자 정약진의 학자에 의해서 책으로 집필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정약진이 하늘 아래 내가 처음이다. 그래서 천초라는 호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외국인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공로로 인정받아서 벼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의 다양한 경험들은 나중에 조선의 선박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노를 저으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생업으로 바다에서 풍랑에 밀려 갔던 그의 운명이 조선이 바뀌는 시발점이 되고 그 단초가 되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을 고비와 문제를 만났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파이널 센츄리에는 비단뱀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잠깐 눈을 감아보라고 하길래 제가 무슨 이벤트가 있나 싶어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무릎에 막 차갑고 묵직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아나콘다 같은 비단뱀이 제 무릎에 올려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막 소리를 지르면 저를 휘리릭 감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막 놀라서 울고 있는데 아들은 막 그 안내하는 사람하고 사진만 찍으면서 킥킥 웃고 있더라고요.